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부곡초등학교 학포 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꽉 막힌 일상의 교차로에서 뻥 뚫리는 지식의 파란불을 켜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호기심 직진 본능을 깨워드릴 발명선생님 이도현입니다. 네, 선생님. 자, 지난주 주제인 변기편에서 들은 우주 화장실 이야기, 오물에서 수분만 딱 정수해서 식수로 재활용한다는 그 이야기 충격 아직도 전 생생한데요. 자, 오늘은 어떤 기가 막힌 발명 이야기 오늘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출근길에 우리를 멈추게 하고 달리게도 하는 도로 위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네. 매일 아침 교차로마다 서 있는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 도시는 거대한 범퍼카 경기장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도로 위의 생명줄 신호등입니다. 네, 신호등 진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자, 그런데 옛날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신호등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땐 어떻게 그럼 사고를 막았을까요? 놀랍게도 초창기에는 교통경찰이 도로 한가운데 서서 직접 수신호로 깃발을 흔들거나 호루라기를 불며 통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1868년 영국 런던에 세계 최초의 신호등이 등장을 했죠. 네. 기차 신호기를 본떠서 가스불을 태워서 빨간불과 초록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 어떤 걸까요? 비가 오면 가스불이 꺼졌을까요? 네, 더 끔찍했는데요. 네. 이제 가스가 새어나와서 펑 하고 이제 대폭발을 일으킨 거죠. 네. 이 사고로 이제 신호등 밑에서 조작을 하던 경찰관이 심한 화상을 입고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터지는 기계를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결국 무려 40년 넘게 거리에서 신호등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요. 안전을 위한 발명품이 이제 폭탄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군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전기로 작동하는 안전한 신호등은 언제 다시 등장했을까요? 네, 191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기 신호등이 등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색깔이 빨간불과 초록불 딱 두 개뿐이었는데요. 중간에 멈출 채비를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초록불에서 갑자기 빨간불로 이렇게 바뀌면 마차와 자동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쾅쾅 이렇게 부딪히는 끔찍한 연쇄 추돌 사고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노란불이 없었군요. 아니, 달리다가 이렇게 갑자기 탁 서야 하면 진짜 위험하긴 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삼색 신호등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1923년 이제 미국의 발명가 게럿 모건이라는 이제 사람이 네.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마차가 끔찍하게 충돌하는 이 사고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이제 모건은 정지와 출발 사이에 반드시 운전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네. 빨간색과 초록색 사이에 노란불을 추가한 삼색 신호등을 발명해서 특허를 냅니다. 이 노란불 하나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기적의 아이디어가 된 거죠. 네, 노란불 하나가 엄청난 안전장치 역할을 한 거군요. 자, 그런데 선생님, 색깔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하필 정지가 빨간색이고 출발이 초록색일지 혹시 여기에도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네, 여기에도 철저한 물리학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네. 빛은 이제 색깔마다 퍼져나가는 파장의 길이가 다른데요. 이제 가시광선 중에서 빨간색 이 빛이 파장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제 안개가 짙게 끼거나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아주 멀리까지 빛이 뚫고 나갈 수 네. 있죠. 그러니까 가장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위험과 정지를 알리는 절대적인 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서 제일 멀리까지 보이는 색이 빨간색이군요. 자, 그럼 초록색은 어때요? 원래 초기 철도 신호에서는 흰색 불빛이 이제 출발을 뜻했는데요. 그런데 흰색 불빛이 밤하늘의 이제 별빛이나 가로등 불빛과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는 바람에 대형 열차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 다음으로 눈에 잘 띄면서도 자연의 색과 비슷해서 사람의 눈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초록색이 전 세계에서 이제 통일된 안전과 출발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색깔마다 그런 비밀들이 있었군요. 네.
자, 그런데 선생님, 그 옛날 신호등은 커다란 전구 하나가 들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신호등 자세히 보면 작은 전구들이 막 벌집처럼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이거 왜 바뀐 걸까요? 바로 그 작은 점들이 LED 신호등인데요. 네. 여기에는 또 아주 중요한 안전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옛날 이제 백열 전구는 전구가 하나라서 필라멘트가 탁 끊어지면 교차로 전체가 깜깜해지는 치명적인 사고가 났죠. 하지만 지금은 수백 개의 작은 LED가 모여 있어서 혹시 몇 개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전구들이 불을 밝혀줍니다. 신호등이 완전히 꺼지는 이 블랙아웃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죽어도 전체는 살아남는 엄청난 안전장치였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옛날 신호등은 해가 쨍쨍한 날이면 이제 햇빛이 유리 렌즈에 반사가 돼서 불이 꺼져 있는데도 마치 켜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 일명 팬텀 현상이 생겨서 사고가 나기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스스로 또렷한 빛을 내는 LED는 이 착시를 완벽하게 차단해서 운전자의 눈을 편안하게 해주게 됩니다. 네. 작은 전구 하나하나에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똑똑해진 신호등,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1940년 일제강점기 때 서울 종로의 내거리에서 처음으로 삼색 신호등이 세워졌습니다. 네. 재밌는 건 당시엔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별로 못 봤을 때라서 기둥에서 불이 번쩍번쩍 바뀌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신호등 불빛 바뀌는 것만 구경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었다고 합니다. 네. 진짜 당시에는 충격적인 최첨단 기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 요즘 횡단보도 신호등 보면 딱 초록불이 켜졌을 때 남은 시간을 숫자로 알려주잖아요. 네. 저 이 기능이 생기고 나서 참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보행 신호 잔여 시간 표시기인데요. 네. 옛날에는 초록불이 언제 빨간불로 이제 바뀔지 몰라서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무작정 불안한 마음에 막 횡단보도를 전력 질주하다가 사고가 참 많이 났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보행자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없애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이 안전 신호등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처음 시작됐는지 아시면 많이 놀라실 텐데요. 네. 놀랍게도 1983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전국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 출품했던 이 아이디어가 바로 그 원형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요? 네. 야, 어른들도 상상을 못할 것 같은데 그 어린 학생이 이 대단한 걸 처음 생각을 해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야. 네. 신호가 언제 빨간불로 바뀔지 몰라서 횡단보도를 허둥지둥 뛰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보고 초록빛 막대기 그 칸이 점점 줄어들게 만들어서 남은 시간을 눈으로 탁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어른들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위험을 초등학생이 따뜻하고 예리한 관찰력으로 해결한 아주 위대한 발명 사례입니다. 네. 야, 초등학교 5학년 정말 대견하고 훌륭합니다. 시민들을 걱정한 어린 학생의 마음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라고 하니까 더 좀 훈훈한 것 같아요. 야,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걸 보면 확실히 다음 신호에 건너야겠다 이런 판단이 딱 쓰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학생의 훌륭한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행동 심리를 반영해서 한 번 더 진화를 했습니다. 예. 예전에는 초록불일 때만 남은 시간을 알려줬는데 요즘에는 빨간불일 때도 언제 초록불로 바뀌는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이 설치되고 있죠. 네. 그래서 언제 바뀌나 하고 답답해하다가 무단횡단을 해버리는 심리를 깨뚫고 그 지루함을 덜어주어 사고를 막아내는 거죠. 게다가 요즘 횡단보도 앞에 서면 스마트폰만 이제 보면서 걷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신호등도 있죠. 아, 그 발밑에서 빨간불, 초록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그 바닥 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진짜 그거 보고 와,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걷는 그 수좀비 분들을 수좀비. 네, 구원하기 위한 발명품 LED 바닥 신호등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도 발밑에 빨간불이 강렬하게 빛이 나니까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아주 직관적이고 친절한 안전장치인 거죠. 네, 바닥까지 신호등이 내려오다니 진짜 꼼꼼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네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래 신호등은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한데요. 네.
머지않은 미래에는 밖에 이제 번쩍이는 신호등 불빛 자체가 아예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제 신호등과 자동차가 직접 무선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호등이 교차로 상황을 파악해서 다가오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 센서로 나 3초 뒤에 빨간불로 바뀔 거야 하고 이제 데이터를 쏴주는 거죠. 그럼 운전자가 딴 생각을 하느라 미처 신호를 못 보더라도 자동차가 스스로 신호를 인지하고 판단해서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고 멈춰 설 수 있죠. 이 기술이 완전히 이제 상용화가 되면 운전자의 실수를 자동차에서 완벽하게 보완해 주면서 뭐 꼬리 물기 사고나 신호 위반 이런 단어 자체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되겠죠. 야, 자동차가 알아서 신호를 지켜주고 멈춰준다. 진짜 매일 무심코 쳐다보던 신호등이 과거의 뼈아픈 사고부터 미래의 자율주행 통신까지 아우르는 엄청난 첨단 과학의 집약체였습니다. 자, 오늘 출퇴근길 교차로에서 신호등 볼 때 이 런던의 가스등 사고부터 게럿 모건의 노란불 또 횡단보도 숫자에 담긴 배려까지 이렇게 딱 떠올려 보신다면 아마 지루한 신호 대기 시간도 금방 지나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호등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오늘 초록불이 켜지면 그 속에 담긴 발명가들의 따뜻한 마음을 싣고 안전하게 직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우리의 꽉 막힌 지식을 시원하게 뚫어줄 신박한 발명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신 이도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멈추지 않는 발명 호기심으로 힘차게 직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세상을 바꾼 발명 오늘은요. 도로 위의 생명줄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무진의 신호등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5732번님께서요, 그 지도 앱에서 빨간 신호등 남은 시간 표시해 주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안전했습니다. 오, 앱으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군요. 빨간 신호등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오, 저 이런 거 활용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거 활용 잘하시는 분들 보면 멋있어요. 자,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그 유명한 포털 사이트 앱을 보시면 신호등에 남은 시간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것저것 좋은 또 이게 어플들은 잘 활용하면 훨씬 우리 생활을 풍요하게 해주니까요.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야, 초등학교 저는 5학년이 이 신호의 그 남은 시간을 숫자로 알려준다는 거, 요거를 생각을 해냈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그죠?